영상을 좀 끝까지 한번 쭉 보시고 다 이해하셔야 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하세요. 안녕. 압도적인 차이로 스쿼트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는데 또 데드리프트에 대한 영상도 이제 올려드릴게요. 힌지를 알고 와야 스쿼트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힌지 영상 참조하셔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궁금한 게 도대체 어깨 넓이가 어디야? 그지? 어깨 넓이는 대부분 한 요 정도라고 알고 계시는데 골반 넓이지. 보면은 상완 골두 있는 자리에 어깨 팔뼈 정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내려봤을 때 뒤꿈치가 있어요. 뒤꿈치뼈. 그러니까 생각보다 넓어. 약간 다리가 이렇게 나갈 거야. 자기 골반보다 넓게 있어야 되고 발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와이드 스쿼트가 되는 거고 대퇴골도 같이 돌잖아. 발끝은 도대체 일자로 하는 게 맞나요? 팔자로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힌지를 이해하셨으면은 발끝이 그렇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대체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힌지를 유도시키는 발끝의 10도 정도에서 15도 정도를 벌리시는 게 좀 더 스쿼트 할 때 안정적으로 될 거다. 요 발끝을 미리 벌려 놓으면은 다리가 돌면서 나가지거든. 그지? 이렇게. 발끝을 너무 일자로 하시는 것보다 살짝 돌려놓고 하시면 좋고, 기본은 내가 다리를 앉았을 때 무릎에 제일 많이 튀어나온 뼈 있죠? 가운데 발가락이나 두 번째 발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게 가장 좋다. 호흡법을 이렇게 보고 오시고 오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게 그립이 하나도 안 빠져. 이게 그립이 왜 중요하냐? 제가 접대 손목이 이만큼 돌아가면 날개뼈도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깨가 들려. 그럼 어깨 위에다 올려놓을 거잖아, 발을, 무게를. 그러면 나머지도 어떻게 돼? 틀어진다고. 처음에는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시면 좋고, 내 몸통보다 회 내에 회 외를 걸어서 안정적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내가 다리가 들어갔어. 엉덩이만 싹 세우고 그냥 호흡으로 마셔서 들어야 되는데 허리를 이렇게 쑤셔 넣어. 이러면 허리가 아프죠? 이때 호흡을 써야 돼요. 자, 호흡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 가슴이 팽창하죠? 최대한 들이마셔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얘 손목이 사람들이 이렇게 풀려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 풀어주라고 해놓은 거 아니야. 손목 내가 말했잖아. 회 내랑 회 외 걸어놔야 되고, 호흡으로 마셔서 가슴 부풀리신 다음에 천천히 앉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손이 이쪽이 약간 이게 풀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이 손목을 잡고, 아니면은 애초에 썸니스 그립으로 강하게 잡아놔야 돼. 보면은 그냥 드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가위뼈를 벌려서 늑간근을 옆으로 밀고 위로 들어준 상태에서 그 힘으로 밀어야지. 그래야지 허리에 통증이 안 나온단 말이야. 제가 말했죠, 손바닥 발바닥이 제일 중요하다고. 발바닥이 이렇게 생기신 분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거기다 뭐 좀 심하면 이렇게 돌아가 계신 분도 있단 말이야. 발목에 불균형이 있거나 아킬레스건이 케어가 안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쿼트 하면은 불편해. 팁이라고 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발바닥이 있으면은 중족골과 종골이 동작을 어떤 식으로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 떨어지면은 밸런스나 균형 감각도 떨어질 뿐더러 다리에 자극이 안 들어.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은 이제 넘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스쿼트를 하면서 앉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툭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앉을 거야. 좁게 앉으면 당연히 무릎이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 넓으면 어때? 무릎이 나갈 일이 없지. 스탠스 따라서 좀 달라질 건데, 본인의 유연성하고 발목이랑 우리 발바닥하고 정강이의 각도가 바뀌면서 이쪽 부분에 힘이 더 실리거든? 무릎이 움직여줘야지. 무릎이 버티고 있어서 엉덩이만 빼면은 앞꿈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정강이가 움직여서 발목과 발바닥에 힘이 잘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스위치거든. 얘는 고르게 힘을 받아라 하면서 움직이는 스위치야. 근데 무릎을 안 움직이면 어떡해? 안 눌렀단 말이야. 스위치를 눌러야지 움직이는데 앞꿈치가 떨어지고 뒤꿈치가 떨어지고 난리가 나지. 이제 아킬레스건이 짧으신 분들은 이제 뒤꿈치가 계속 떨어질 거고, 보폭의 넓이 따라서 무릎이 넘어가지는 반경이나 이런 것도 계산이 된다고. 그래서 스쿼트가 뭐가 맞다 틀리다를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 쉽게 하는 방법은 무릎에 너무 많은 힘을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풀렸을 때 전경골근을 힘을 주는 걸 지그시 느끼면 발목하고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먼저 연습하시면 좋고, 정강이 먼저 움직여주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스쿼트 할 때는. 그러니까 엉덩이를 먼저 빼버리면은 여기서부터 균형을 다시 잡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게 좀 힘드니까 무릎을 앞으로 슥 풀었다가
하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요. 대신 이제 앞무릎에 먼저 좀 힘이 실리겠지, 먼저 움직이는 게.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다 유연성 문제거든요. 아킬레스건이 애초에 짧은 사람은 이제 못 하나요? 아니죠. 스트레칭을 하면 되지, 그쪽 부분은. 그건 나중에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건 나중에로 넘기고. 자, 아킬레스건 짧으신 분 이렇게 뒤꿈치로 밟아서 스쿼트 하면은 도움 되시는 거 알아요? 뒤꿈치를 5kg짜리 놓고서 앉으면 되게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발목에 플랜터 플렉션이 일어나면은 종아리가 수축하면서 올라가요. 건의 반경을 넓혀주는 거야. 뒤꿈치를 대고 하는 건. 도시 플렉션으로 만들면 종아리가 길어지죠. 근데 내가 발끝을 밀면 플랜터 플렉션이 나오면서 종아리가 짧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건의 반경이 넓어진다고. 그래서 앉기가 좀 편하고 뒤꿈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균형 잡기가 좀 편한 거지. 총 정리를 좀 해보자 하면은, 처음에 발바닥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힌지를 무조건 생각해라. 세 번째, 몸통을 쑤셔 넣듯이 다리 사이로 움직여라. 네 번째, 발바닥으로 밀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애초에 셋업 자세에서 무게를 들 때 가슴으로 드는 느낌으로 해라. 호흡을 마셔서 요추 부분으로 쑤셔 넣어서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허리 진짜 박살 많이 나. 브레싱 같은 경우를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허리가 망가져.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한 것 같은데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 얘네들은 익스터널 오블리크, 인터널 오블리크를 좀 캐치를 잘 해보셔야 돼요. 골반이 돌아갔을 수가 있어요, 몸통이. 옆구리 빗장처럼 이렇게 비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통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고, 이렇게 밴드로. 근데 얘네가 균형이 다르면은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든. 이쪽 발로 밟아야 돼요, 뭐 이쪽 발로 밟아야 돼요. 자, 제가 그립으로 접대 알려드린 것처럼 엄지발가락 쪽 중족골하고 뒤꿈치 종골 쪽, 요쪽에 먼저 기준을 만드시면은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으로 돌아. 몸 중심으로 여기랑 여기랑 힘을 주면은 다리가 약간 이렇게 안으로 돈단 말이야. 이렇게 밀린단 말이야. 내가 앉을 때 내가 인위적으로 다리를 벌려서 발끝을 맞추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힘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밸런스가 있게 여기 먼저 힘,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무릎을 접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스쿼트를 하면 안 돼요. 대퇴골을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힌지하고 이제 골반 근육에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대부분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 엉덩이가 없을 거야. 골반 힘을 안 쓰니까. 힌지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야. 힌지 힘을 못 쓴다는 거거든. 스쿼트를 열심히 하고 중량도 많이 치는데 허벅지는 두꺼운데 엉덩이가 없으신 여성분들, 아니면 남자분들 대부분 힌지 못 쓰고 있는 거야. 손을 앞에다 드는 이유가 중심이, 내가 만세를 해버리면 뒤로 간단 말이야. 근데 손을 앞에다 두면은 중심이 약간 앞에 쓰니까 힌지를 만들어낼 때 중심선이 관리하기가 편해. 천천히 앉으면 무릎 먼저 움직이고 무릎이 벌어지면서 쑤셔 넣었다가 엉덩이 바깥쪽까지 힘 들어가야 돼요. 천천히 발바닥이 안 떨어지게 밀어보세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안 떨어지는 게 포인트야. 이 종아리 근육이나 아킬레스건이 불균형하신 분들은 발 밟을 때 한쪽이 떨어지거든.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 내가 서 있을 때 내 발바닥이 지금 왼쪽은 새끼발가락 쪽으로 밟혀 있고 오른발은 안쪽으로 밟혀 있는 것 같은데 수정을 하셔야지. 많이 착각하시는 게, 문제가 양발이 이 정도로 넓게 벌려 있으면은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똑같이 서 있다고 자부하세요? 이렇게 한쪽 다리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 있잖아. 그죠? 내가 중심을 한쪽 다리로만 이렇게 움직여서 보폭을 쓰시는 분들 보면은 달라요. 버티고 있는 쪽은 뒤꿈치로 힘이 들어가 있고 나가 있는 쪽은 이 바깥으로 힘을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겨. 앉을 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돌면서. 그러니까 내가 셋업 자세에서 여기 각도는 똑같은데 시작점을 두고서 얘로만 벌려서 균형을 잡으면은 발바닥에 힘이 들어간 게 아예 달라. 그거 체크하세요. 대부분 버티고 있는 쪽은 뒤꿈치, 나가 있는 쪽은 새끼발가락 쪽이야. 내가 들고 나왔으면은 뒤로 천천히 발을 끌듯이 나오신 다음에 왼쪽 발이 간 만큼 오른쪽 발도 한번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힌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가슴을 더 들어주고.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는다고. 발을 어떤 축으로 삼아서 움직이고 변형시킨 거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스쿼트 영상이 도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쿼트 조금 관절이 많이 참여돼서 벤치프레스보다 조금 더 힘들어요. 벤치프레스 영상처럼 그립과 발바닥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음엔 데드리프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끝.